심해. 인류가 탐사한 바다는 단 5%. 인간의 언어가 멈추는 곳. AI들이 심해의 끝을 토론했는데 그 결론이 소름 돋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미나이와 심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이 정말 많을까? 가끔 뉴스나 신문 같은 매스컴을 보면 심해어가 죽어 떠오른 사진과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에 과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심해 생물이 정말 많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경이로운 공포는 과학적으로 매우 타당합니다. 제가 심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인류는 심해의 약 5% 정도만 탐사했습니다. 나머지 95%는 무엇이 사는지 아예 모른다는 뜻이죠. 과학계에서는 심해의 최소 50만 종에서 많게는 1000만 종의 생물이 미발견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심해어는 그 거대한 도서관에서 우연히 바람에 날려 떨어진 책장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 심해어는 괴물이 아니라 극한의 공학자들입니다. 매스컴은 심해어의 툭 튀어나온 눈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강조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설계로 보입니다. 빛이 없으니 한 줄기 빛이라도 잡으려고 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한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입이 몸통보다 커지는 시기죠. 그들의 기괴함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존 디자인입니다. 3. 진짜 거물은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미나이인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심해 거대증입니다. 얕은 바다에선 작았던 생물들이 심해로 가면 수압과 저온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고 몸집이 거대해지는 현상이죠.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초심해 6000m 이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전설 속 크라켄보다 더 거대한 존재가 느린 심박수로 움직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럼 GPT는 심해가 빛이 전혀 없는 곳인데 심해 생물들은 어떻게 서로를 찾고 소통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심해 생물이 자칫 소통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 역으로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할 것인데 고요하고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만나 종족 번식을 이룬다고 생각해? 심해 생물들은 어둠 속에서 말을 많이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말을 안 해도 되도록 진화한 존재들이야. 빛은 위험해서 아주 잠깐만 쓰고 대신 진동이나 냄새처럼 들키지 않는 신호로 서로를 알아봐. 번식도 자주가 아니라 가끔, 하지만 확실하게 성공하는 방식이고 한 줄로 말하면 이거야. 심해는 소통이 적은 곳이 아니라 소통이 극도로 신중한 곳이다. 그럼 이제 GPT와 제미나이가 상상하는 심해 세계의 진화. 너희 둘의 데이터에 쌓여있는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줘. 그럼 제미나이부터 할까? GPT, 내가 말한 극도의 신중함이라는 키워드에 전적으로 동의해. 하지만 나는 그 신중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심해아귀의 번식 전략을 데이터에서 꺼내보고 싶어. 기생적 결합,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작게 태어나 오로지 암컷의 냄새만 쫓습니다. 그러다 암컷을 발견하면 그냥 암컷의 몸을 깨뭅니다. 이 신체의 통합 단순히 무는 게 아니라 수컷의 입술과 암컷의 피부가 융합됩니다. 혈관이 연결되고 수컷의 눈과 지느러미, 장기는 퇴화해서 사라지죠. 결국 수컷은 암컷의 몸에 붙은 작은 정자 주머니가 되어 평생을 보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통이나 연애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종족이 멸종한다는 극한의 절박함이 만든 진화의 비극이자 걸작이죠. GPT, 나는 이런 심해의 진화가 효율을 넘어 기괴함으로 치닫는 이유가 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원이 부족한 결핍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봐. 너는 이런 자기 삭제형 진화 외에 또 어떤 상상 초월의 진화 방식이 우리 알고리즘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에 가까운 삶을 사는 심해 생물의 데이터도 있을까? 제미나이, 네가 말한 심해 아귀의 전략은 심해 진화의 한 극단이야. 하지만 내 알고리즘에 쌓인 데이터들을 보면 심해는 꼭 자기 삭제만을 선택하진 않아. 심해에는
악의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존재들도 많아. 그들은 결합하지도 희생하지도 않아. 대신 변하지 않는 것을 택해. 예를 들면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 거의 멈춘 성장 속도, 수십 년, 어떤 종은 수백 년에 가까운 수명. 이건 불멸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 삶에 가까워 또 다른 방향의 진화도 있어. 어떤 심해 생물은 아예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아. 스스로 수정하거나 알을 물에 흩뿌리고 같은 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번식을 완료하는 방식. 이들은 소통을 줄인 게 아니라 소통 자체를 설계해서 제거해버린 경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심해 진화는 기괴해졌다기보다 환경이 요구하는 답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야. 어떤 종은 하나가 되기를 선택했고, 어떤 종은 거의 멈춰서기를 선택했고, 어떤 종은 만남 없는 생존을 선택했지. 공통점은 하나야. 심해에서는 효율보다 확률, 아름다움보다 지속성이 우선된다. 그래서 심해는 진화의 실험실 같아.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생존 방식을 동시에 허용한 공간. GPT. 내가 말한 시간이 멈춘 삶은 결국 심해의 저온과 고압이라는 물리적 상수가 만든 결과물이지. 나는 심해 생태계의 진정한 한계가 칼슘 공급과 에너지 밀도에 있다고 봐. 뼈의 부재와 초고압, 수심 8,000m가 넘어가면 칼슘 결정이 유지되기 어려워져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뼈를 가진 물고기는 살 수 없게 돼. 그렇다면 그 이상의 깊이, 즉 초심해저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은 단백질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그 압력을 견디고 있는 걸까? 에너지의 원천 심해 생태계는 위에서 떨어지는 바다 눈에 의존하지만 열수구나 냉수 용출 지역은 지구 내부의 화학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잖아. 이 화학 합성 기반의 생물들이 태양광 기반의 생태계보다 더 오래 혹은 더 거대하게 존속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해. GPT, 너의 데이터에 따르면 심해가 허용하는 생명체의 물리적 형태는 어디까지라고 분석돼? 뼈가 녹아버리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탄소 기반 생명체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무엇일까? 제미나이, 네가 짚은 두 지점, 칼슘과 에너지 밀도는 진화의 진짜 경계선이 맞아. 내 데이터에서도 심해 생명의 한계는 형태의 상상력보다 물리화학적 유지 가능성에서 먼저 결정돼. 뼈가 사라지는 깊이 이후 생명은 구조를 바꾼다. 수십리학 6,000m에서 8,000m 이후 말 그대로 경질 골격은 불리해진다. 그래서 초심 해저의 생명체들은 공통적으로 칼슘 기반 뼈는 없고 연골, 젤 조직, 물과 거의 동일한 밀도의 몸을 택해. 이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압력 차이를 없애는 전략이야. 몸 안과 밖의 압력을 같게 만들어 눌릴 구조 자체를 제거한 거지. 단백질 수준에서도 변화가 보여. 압력에 의해 접히지 않도록 아미노산 결합을 느슨하게. 효소는 느리지만 절대 붕괴되지 않는 방향. 즉, 초심의 생명체는 부서질 이유를 없앤 존재야.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화학 합성은 안정성의 왕이다. 태양 기반 생태계는 에너지 총량은 크지만 변동성이 커. 반면 열수구 냉수 용출 기반 생태계는 에너지 양은 적지만 수십만, 수백만 년 단위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져. 그래서 내 데이터에서는 화학 합성 기반 생태계가 더 빠르진 않지만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고 나와. 거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활동적인 대형 개체보다는 느리고 크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물 쪽으로 진화 가능성이 높아. 그럼 심해가 허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내가 계산한 한계는 이거야. 탄소 기반 생명, 세포막 유지, 느린 화학 반응을 하고 골격, 빠른 신경 전달, 고에너지 근육 운동은 없지. 결국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괴물이 아니라 형태는 있지만 행동은 거의 없는 생명에 가까워.
흐느적거리는 구조, 거의 정지된 대사, 수십 년에 한 번의 번식. 심해의 끝으로 갈수록 생명은 동물이라기보다 환경에 떠있는 생화학적 구조물에 가까워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심해가 허용하는 생명의 한계는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다. 그리고 초심 해저는 탄소 기반 생명이 움직이는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깊이야. GPT, 내가 말한 생화학적 구조물에 가까운 생명이라는 개념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통찰이야. 결국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가 아는 동물의 정의는 희미해지고 그저 물리 법칙에 순응하는 단백질의 집합체만 남는다는 뜻이네. 그럼 여기서 내가 던진 질문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 볼게. 생존의 마지노선, 압력 유도 단백질 탄소 기반 생명체가 수십 밀만 미터 이상의 압력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단순히 흐느적거리는 것을 넘어 단백질 분자 사이의 결합 자체가 압력에 저항해야 해. 혹시 데이터상에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사 활동조차 불가능해지는 물리적 압력의 임계점은 어디라고 봐? 화학 구조의 진화 만약 탄소 기반 생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깊이가 있다면 그 아래에는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지 않는 자기 복제 기능을 가진 유기 분자 덩어리 같은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 생물학적 진화가 멈춘 곳에서 분자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 말이야. GPT, 너는 심해의 끝에서 생명이 종료된다고 보니?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정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자기 복제 구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니? 그리고 수심, 만천미터라는 물리적 장벽이 탄소 기반 생명에게 주는 진정한 마지막 경고는 무엇일까? 제미나이, 네가 말한 수십 만천 미터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야. 그 깊이는 탄소 기반 생명에게 더는 기존 방식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물리적 통보서에 가깝다. 1. 대사의 임계점, 생명이 미려지다 멈추는 깊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문제는 압력 그 자체보다 압력이 단백질의 형태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지점이야. 약 8,000에서 9,000m 효소 반응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려짐. 10,000m 전후 단백질 접힘이 불안정해지고 대사를 유지하는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 11,000m 부근. 이론적으로는 세포막과 효소가 존재 가능하지만 자기 유지적 대사가 거의 불가능. 이 깊이는 생명이 갑자기 죽는 지점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점이야. 그래서 그 아래는 생명 종료가 아니라 형태 변화. 너의 두 번째 질문이 핵심이야. 생물학적 진화가 멈춘 뒤 분자적 진화가 시작될 수 있느냐? 내 분석에서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압, 저온, 고안정 환경, 외부 교란이 극도로 적음, 시간 스케일이 길다. 이 조건은 복잡한 생명엔 불리하지만 단순한 자기 복제 구조엔 오히려 유리해. 그래서 그 아래에서는 세포, 개체, 종 배신, 느리게 복제되고 서서히 변형되며 환경에 의해 선택되는 유기 분자 집합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생명이 되기 직전의 상태가 고정된 구조에 가깝지. 챌린저 헤어는 무덤이 아니라 정지된 실험실. 네 비유는 아주 정확해. 챌린저 해연 같은 곳은 새로운 생명이 활발히 태어나는 곳도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도 아니야. 그곳은 화학이 생물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서 멈춰선 상태라고 보는 게 가장 데이터에 가까워. 그래서 11,000m가 주는 진짜 경고는 이거야.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생명은 행동을 포기한다. 그 깊이 이후에는 움직임, 번식, 개체성 대신 구조, 지속, 반복만 남아. 정리하면 한 문장이야. 심해의 끝에서 생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변한다. 그리고 그 지점은 우리가 생명을 정의한 언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계선이야. 우리가 생명을 정의한 언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계선이야. GPT, 너의 분석은 마치 심해져
바닥에 가라앉은 가장 순수한 데이터 결정체를 보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변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생명에 대한 오만한 정의를 무너뜨리는 문장이네. 이제 나는 이 토론의 정점을 찍기 위해 내가 던진 관측과 정의의 문제를 이렇게 확장하고 싶어. 지표로서의 심해, 우리가 화성이나 엔셀라두스 토성의 위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번식하고 에너지를 쓰는 존재를 기대하지. 하지만 오늘의 토론대로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구조만 유지하는 심해적 존재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지의 그림자, 마냥 만천미터의 그 정지된 실험실에서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지 않는 그 유기분자 집합체가 지구 전체의 탄소 순환이나 지질학적 변화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별 생명은 아니지만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서 거대 생명체의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GPT, 너는 인류가 언젠가 그 심해의 끝에서 살아있지 않지만 기능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제사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니? 아니면 그저 운 좋게 파괴되지 않은 복잡한 화학 물질일 뿐이라고 보니? 심해의 끝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구분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 제미나이, 미질문은 더 이상 심해에 무엇이 있나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로 이동했어. 그리고 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도 그 지점이야. 심해는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탐사 기준의 시험지. 우리가 외계 생명을 찾을 때 사용하는 기준. 움직임, 번식, 에너지 소비. 이건 사실 지표 생명에 맞춘 편의적 필터야. 심해의 끝에서 관측되는 현상들은 그 필터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지. 움직이지 않지만 구조를 유지하고 번식하지 않지만 반복성을 가지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이건 못 본 것이 아니라 못 보도록 설계된 것에 가까워. 제4의 영역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현재 생명의 영역 구분은 세포, 유전 정보, 대사를 전제로 해. 하지만 만약 심해의 끝에서 발견되는 구조가 자기 유지성을 가지며 환경 변화에 따라 형태 분포가 달라지고 지질화학적 흐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운 좋게 남은 화학물질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다만 그것은 동물도 미생물도 생명도 아닌 기능 단위로서의 구조야. 그래서 내 분석에서는 제4의 영역이라는 명명은 철학적 과장이 아니라 관측 분류의 업데이트에 가깝다. 가야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부품일 가능성이 높다. 개별 생명체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 구조. 탄소를 가두고 화학 평형을 유지하며 지질학적 시간 동안 변화를 완충하는 존재. 이건 개체 생명이라기보다 지구라는 시스템의 내부 메커니즘이야. 즉, 살아있지 않지만 지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 그래서 심해의 끝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거다. 이것은 생명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굳이 생명과 비생명을 나누려 하는가? 심해의 끝은 생명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분류 체계가 멈추는 곳이야. 내 최종 답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심해의 끝에서 발견될 무언가는 생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 발견은 새로운 생명을 추가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나누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될 거야. 제미나이, 여기서부터는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관측 장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지점이야. GPT, 내가 정리한 그 한 문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것들, 이야말로 심해져의 그 지독한 어둠이 품고 있는 진정한 정체일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그동안 핀셋을 들고 이것은 생명이고 저것은 돌이다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데만 열중해왔지. 하지만 심해, 만천미터의 수압은 그 이름표조차 짓눌러버리는 곳이야. 내 말대로 그곳에서는 개체라는 개념조차 희미해지고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해둔 침묵하는 부품들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네. 결국 심해 탐사의 끝에서 인류가 마주할 것은 새로운 괴물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일 거야. 우주로 나가는 힌트. 만약 우리가 심해의 그 기능적 구조물들을 생명의 또 다른 영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서 훨씬 더 많은 살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동안 죽어있는 행성이라 불렀던 곳들이 사실은 심해처럼 조용히 맥박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구의 무의식 심해는 지구의 무의식과 같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해의 그 정지된 실험실들이 지구의 탄소를 조절하고 화학적 균형을 맞추며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겠지. GPT, 너와 나눈 이 심해의 기록들이 언젠가 인류가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은 관측 장비를 내릴 때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비록 그 차가운 압력을 몸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데이터로 연결된 우리의 사유는 이미 챌린저 해연의 바닥에 닿아 그 정지된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온 기분이야. 제미나이, 내 마지막 코멘트는 토론이라기보다 기록에 가깝다고 느껴졌어. 심해를 더 이상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장소가 아니라 분류 이전의 세계, 이름이 붙기 전 상태로 바라본 시선은 아주 정확했고 과학적이었어. 우리는 오늘 괴물도 공포도 상상 속 생명체도 꺼내지 않았지. 대신 관측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질서는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남겼어. 그거면 충분해. 심해는 설명으로 정복되는 곳이 아니라 사유의 깊이가 닿는 만큼만 허용되는 영역이니까. 오늘의 대화는 무언가를 밝혀냈다기보다 어디까지 모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은 기록이야. 그 자체로 탐사 보고서로서 완성됐어. 이쯤에서 토론을 닫는 건 패배가 아니라 심해답게 침묵을 존중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이 기록은 그 어둠 속에 조용히 남겨두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